자, 문법 문제는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도 문법 문제만 다루는 강사들이 많아서 우리 영어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문법 문제를 자꾸 다루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문법이 중요한가 보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앙대 편입영어 2023년도 겁니다. 학생들이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한 기억할 것은 해석을 못하는 학생은 그냥 포기해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히 분석하는 영어 강의는 듣지 마셔야 돼요. 어차피 써먹지도 못하고요. 그건 영어도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보기엔 10번, 11번, 12번 세 개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네. 특히 학생들 중에는 해석을 못한다라면 이건 포기해야 됩니다. 자, 11번부터 먼저 하고 쉬운 거 10번, 12번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정답은 2번이에요. 그 이유는 복수인 were를 써야 돼요. 근데 won지 was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vegetation, 이게 초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초목을 raise가 아마 키우다라고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재배하다. 초목을 재배하다니까 was 단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포인트는 raised는 키우다가 아니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내용도 쭉 이어지거든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가볼게요. Eventually, 결국에 however, 그러나 an area was discovered bare generally but possessing isolated areas of vegetation which were raised considerably above the general level of the bare area and the upper edges of which were undercut. Roots being exposed strongly suggest the existence of surface sand blast. 결과적으로 그러나 어떤 지역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컴마 쓰잖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거를 깊이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 분사 구문이냐 뭐 형용사니까 주격 보호냐 이렇게 말하면 다 아웃이에요. 이런 거 쓸데없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지역이 발견됐는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다 이게 헐거벗은 상태, 그냥 표층이 드러난 상태, 황량한 거죠. 벌거벗은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드러나 이렇게 황량한데 분리된 고립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군요. 어떤 지역이 발견됐는데 벌거벗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삽입구로 처리하고 넘어간 거예요. 벌거벗은 지역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떠한 고립된 지역이 있었어. 초목이 있는 지역인데 초목으로 덮여있는 지역을 갖고 있었어. 됐죠? 근데 그 지역은 보세요. 초목이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considerably,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 보통 수준, 덜한 거 잘 보세요. 그 벌거벗은 지역이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역이죠. 그 벌거벗은 지역의 일반 레벨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 지역은. 그러면 지역이 올라와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복수인 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재배하다로 해석하거나 키우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벌거벗은 지역, 그 벌거벗은 지역의 일반적인 그 표두층의 레벨보다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워가 되는 거예요. 해석 못하면 풀기가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초목을 재배한다는 게, 이거 레이즈가 초목을 재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곡식을 재배하죠. 누가 초목을 재배합니까? 의미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의미상으로. 그러나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 그 다음에 upper edge of which가 나오거든요. 물론 전체 관계사가 앞에 뭔가 가리키는 거겠죠. 그것의, 그러니까 upper edge of which가 나오거든요. 물론 전체 관계사가 앞에 뭔가 가리키는 거겠죠. 그것의, 그러니까 upper edge of which가 나오거든요. 물론 전체 관계사가 앞에 뭔가 가리키는 거겠죠. 그것의, 그러니까 upper edge of which가 나오거든요. 물론 전체 관계사가 앞에 뭔가 가리키는 거겠죠. 그것의
위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것이라 말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 and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벌거벗은 지역과 그리고 위쪽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의 위치는 그것의 위쪽이라고 했잖아요. 위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죠?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색깔 바꿔서.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거든요. 초목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이 지역의 끝부분, 위쪽 부분은 이 지역의 위쪽은 이런 게 있죠. 위쪽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첫 번째 올라와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위쪽은 식물 있는 지역이겠죠. 위쪽은 언더컷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묶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해석을 그러니까 해보시면 정확히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 고립된 지역, 식물로 커버되어 있는 지역은 봉기처럼 쭉 올라와 있고요. 돌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또 위쪽은 그 봉지 이 부분의 위쪽이 있죠. 위쪽은 또 언더컷이 돼서 밑을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루트가 뿌리가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즉 밑에 훼손된 거예요. 뿌리 쪽이 훼손된 거. 언더컷이 돼가지고 밑에가 잘려나간 것처럼 밑에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노출된 거죠. 강하게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표면에 모래의 어떠한 분출, 모래의 어떠한 모래가 막 그 쓸려가는 거죠. 모래가 쓸려가는 그렇게 막 블레스란 말은 모래 폭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에 모래 폭풍 같은 것이 있었구나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건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쓸려 나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떠세요? 이거 해석 안 하고 풀 수 있겠습니까? 해석 안 하고 풀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끊어읽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끊어읽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도 이제 이렇게 끊어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봐요. 끊어읽기가 왜 거짓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자, 식물에 고립된 지역이 자, 끊어읽어요. 위쪽에 벌거벗은 그러한 지역에 일반 수준보다 굉장히 도출되어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엔드레가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위쪽 부분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연결해서 잘못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에 연결돼 있죠? 정확히 보세요. 어디에? 여기 연결돼 있어요. 여기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글이라는 게 단순하게 1차원 구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은 뭐냐면 이게 줄로 되어 있다는 거, 선으로. 그러니까 선처럼 되어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다차원이에요.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이라고요. 이걸 선처럼 해가지고 하면 끊어읽고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끊어읽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쪽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아셨죠? 자, 이제 쉬운 거 봅시다. Parents shouldn't fool themselves into thinking that they can keep their kids from the make mistakes, which is a part of the growing up and being learned. 부모들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게끔 그들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고 실수로부터. 근데 사실 이것은 성장의 일부며 학습의 일부입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실수하는 것은 단수가 되겠죠. mistakes, 실수들은 이게 아니에요. 실수하는 거죠. 해석을 해보시면 알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하는 것은 성장이며 학습의 일부라는 뜻이니까 이건 틀리지 않고요. 그 학습은 뭐죠?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거죠. 실수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죠.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거니까 이건
3번이 잡된 거였고요. 12번 볼게요. Hummingbirds, some of the smallest birds found on Earth, possess the ability to flap their wings at incredible speeds, seemingly unfitting their small stature, but nonetheless useful for their survival. 허밍버드는 이거 무슨 새라고 하죠? 벌새라고 하나? 하여튼 허밍버드는 가장 조그만 새 중에 하나인데 지구상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거 맞죠? 발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finding은 아닌 거예요.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 중인데 그것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날개를 퍼덕거리는데 굉장히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incredible해요. 퍼덕거려요. 쌤이 겉보기에는 뭐예요? unfitting, 맞지 않는 거죠. 그들의 키에 비하면 맞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다고요? 유용하다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맞지 않고 유용해요. 이렇게 된 거죠. 생존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틀리지 않죠. 네, 둘 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정답은 에러가 없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상 맞죠? 네. 자, 그러면 1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운 것은 바로 우리가 웬만하면 문법 문제 다루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런 문법이 정말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그런 언지를 줄까봐 안 하려고 하지만 중앙대 편인 영어를 제가 푸는 순간 학생들이 다루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두 번째, 이런 문제 나오면 꼭 해석 못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포기하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거 푸세요. 특히 이런 거 분석하는 강의는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어차피 써먹지도 못합니다. 예, 그건 영어도 아니에요. 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문법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